안녕하세요. 금일 세미나 주제는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이란 주제입니다. 발표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억 학생이고요. 현재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의 김성봉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있습니다. 제 세미나 지난 자료는 이렇고요. 관심 분야는 강화학습과 그다음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분석에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고 타임 시리즈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 기법들을 사용해서 대표적인 방법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라 함은 이제 빅데이터나 이제 IoT, SNS 등 다양한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이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장비상 탐지, 보안, 금융, 게임, 재난 예측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함으로써 중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시계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세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을 보이는 어떤 경향 정보로 추세라는 특성이 있고요. 추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기간마다 어떤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서 계절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세나 계절성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노이즈 데이터로 있다라고 해서 랜덤이라고 해서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정상성이라고 해서 시계열이 이제 그 데이터가 분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불변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시계열 분석에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데이터와 다르게 우리가 이제 보통 X와 Y가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시계열 데이터는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과의 상관관계가 그 X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별량 데이터 또 어렵지만은 다별량 데이터로 갔을 경우에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징이 시계열 데이터 생성은 아주 쉬운 반면에 도메인 전문가의 오랜 시간과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라벨링을 할 때는요. 그래서 라벨링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편이고, 이 라벨링 비용조차도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 라벨링 회사에서도 보통 서비스가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에만 집중하지 고차원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벨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이 시계열 데이터는 더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입력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레이블 정보 없이 원래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에 맞는 좋은 피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사전 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X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어떤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우선 사전 학습으로 어떤 수도 레이블 G를 생성을 하고, 이를 이제 X와 G의 지도 학습 모델 방식대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되고 나면 이 사후 학습 단계에서 이 X를 넣게 되면 이 모델은 어떤 분류에 아주 적합한 임베딩 정보를 피처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간단한 모델을 붙여서 어떤 분류를 위한 프레딕션 Y를 이제 학습하게 되면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도 이 분류하는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학습 단계가 중요한데요. 이 사전 학습 단계에서 이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는 것은 프리텍스트를 정의하면 알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학습 모델을 위한 좋은 피처, 이 X 프라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전 정의한 문제가 되겠고요. 언레이블 데이터의 이제 표현 학습을 위한 레이블 G를 이제 부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텍스트는 데이터 특성과 사후 학습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이미지 분야의 예시로 이 프리텍스트 종류를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마스크드 프레딕션이라고 해서 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이 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이제 4분면으로 해가지고 1분을 날렸네요. 그래서 이 X 데이터가 있고 요 실제 날린 1, 4분면 데이터를 G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실제 수도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 수도 레이블을 가짐으로써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되고 X를 가지고 이제 G의 레이블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사전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마스크드 프레딕션, 프리텍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프레딕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똑같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제 90도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X는 이렇게 되고 이 X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해야 되는 레이블 수도 레이블은 이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되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프레딕션은 이미지나 어떤 텍스트가 됐던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에서 어떤 변형을 가해가지고 그 변형에 대한 해답을 수도 레이블로 부여해가지고 학습하는 태스크가 프리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컨스트럭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프리텍스트가 있는데 이는 이제 컨스트럭티브 러닝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실제 기준이 되는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을 한 것들은 가깝게 만든 포지티브 샘플에서 모으게 되고 나머지 데이터는 다 이제 멀게끔 해가지고 샘플의 어떤 차이를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리텍스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이 존재하고 이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은 보시다시피 직관적인 이해가 쉽고 데이터 특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로테이션이라는 어그멘테이션을 했고 마스크에 어그멘테이션을 했고 또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레이 스케일이라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예,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면은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의 어그멘테이션인데요. 똑같이 90도 회전을 하고 그레이스케일을 하게 되면 데이터는 전혀 다른 데이터가 돼서 같은 레이블을 보장할 수도 없고 실제 학습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와 전혀 다른 특성의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는 가능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시계열 데이터는 이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적합한 어그멘테이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의 그 기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이 네 가지 기법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이제 크기를 바꾸는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터라는 것은 각 타임스탬프에 이제 랜덤 정규 분포에서 값을 샘플링해서 각 타임스탬프마다 노이즈를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가정은 해당 데이터셋에 이제 노이즈를 포함해도 된다는 가정이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되고요. 많이 사용되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리핑인데 y는 0의 어떤 기준을 선언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상 탐지나 분류에 자주 사용이 될 수 있고 그 데이터는 위아래가 이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평균이 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어떤 정규분포에서 값을 샘플링을 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실제 데이터를 스케일을 조절하게 되는 기법입니다. 그다음 매그니튜드 워핑은 어떤 변화가 적은 구간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 좀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고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한 2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X축 기준으로 해서 이 타임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좀 많이 사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된다면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개의 세그먼트 원래 데이터에서 예시로는 3개의 세그먼트를 나눈 다음에 1, 2, 3으로 되어 있는 거를 3, 2, 1 이런 식으로 해서 퍼뮤테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가공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 센서 데이터 분류에 사용되는 가공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슬라이싱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이미지 쪽에서 크로핑과 동일한 기법으로 윈도우즈 사이즈만큼 샘플을 이제 잘라내는 가공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 warping은 이제 시간축을 이제 왜곡을 시키는데 특수한 케이스로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게 윈도우 warping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윈도우에는 이렇게 곱하기 2를 해주고 어떤 특정 구간에는 2분의 1배를 처리를 하는 그런 어그멘테이션 기법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드린 어그멘테이션 기법은 아래 논문에서 실제 적용한 논문과 레퍼런스가 다 있기 때문에 참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 특성에 적합한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걸 이제 적용할 때도 각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이 파라미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적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상성, 계절성, 트렌드,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데이터 특성 분포가 바뀌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계열 분류 모델 중에서 대표 모델이 LSMFC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가공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경우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좀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는 논문 결과도 있어서 첨부를 했는데, 이 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81.54 정도 나오는 것이 지터링부터 해서 로테이션, 스케일링, 그 다음에 슬라이싱 같은 걸 적용했음에도 성능이 한 1%, 많게는 3% 정도 떨어지는 애큐러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적용에는 상당한 이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좀 구체적인 좀 대표하는 그런 메서드,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종류가 있는데, 우선 마스크드 프레딕션 쪽으로 해서 이미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결측치를 찾는 프리텍스트 방법이 있어서 하나의 종류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마스킹 전략을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언제, 어디에 마스크 예측을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정의가 돼야 되고요. 너무 많은 마스킹은 추론이 불가능할 것이고, 또 너무 적은 마스킹은 쉬운 문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수립을 해서 타임 시리즈에 적용한 TST라는 논문이 있고,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프레딕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프리텍스를 정의하는 건데요.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순차성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차성 정보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맞추는 이제 프리텍스트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지에 적용한 이 논문도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컨스트럭티브 디스크라이미네이션 프리텍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스턴스 간 어떤 대조학습을 통해서 인스턴스별 차이를 학습을 해서 좋은 피처를 뽑겠다라는 건데, 이 시계열 프리텍스트 종류에는 여러 가지 레벨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을 전체를 이제 하나로 보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를 보게 되고, 포지티브일 경우에는 이 단위로 가까워지게 되고, 네거티브로 되면 이 단위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내에 일정 구간, 서브 샘플을 구해서 그걸 하나의 단위로 바라보고 차이를 이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잘라낸 샘플이 있다라고 하면, 포지티브일 경우에는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관계다라고 하면 이렇게 멀어지는 게 학습을 하는 프리텍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스탬프,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축을 해서 하나의 타임 스탬프가 단위가 되고, 그리고 포지티브일 경우는 이렇게 모으고 타임 스탬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일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끔 하는 학습 방법으로 TS2 맥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걸 뒤에는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종류의 프리텍스트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마스크드 프레딕션 프리텍스트라고 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더를 사용해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결측치를 임의로 만들고요. 이를 이제 예측하는 프리텍스트 기법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 이 마스킹 전략이 자세히 잘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해당 논문에서는 마르코브 체인의 어떤 상태 변환 확률에 따르도록 마스킹 전략을 취했고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다시피 입력 데이터의 마스킹을 채널별 별도 마스킹을 처리하고 트랜스포머를 통과를 해서 나온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실제 마스킹을 하기 전에 실제 임퓨테이션을 하지 안 하고 미싱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와의 MSE 로스를 해서 학습을 하는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에는 없었던데, 이 논문에서 이제 사후 학습으로 결측치를 이제 채우는 사후 학습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다별량 데이터로 해서 다별량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채워서 강건하게 만들었다라는 예시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프레딕션 테스트 프리텍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순차성 정보를 활용한 프리텍스트 기법 두 가지를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데요. EEG 데이터셋에 최초로 적용을 했고, EEG 데이터를 다루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쪽에서 많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렐러티브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가까운 것을 이제 파지티브, 거리가 있는 것을 이제 네거티브로 둔 다음에 파지티브를 1, 그 다음 네거티브를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학습을 하게 하는 프리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순차성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떤 슬라이싱을 해서 3개의 샘플을 뽑은 다음에 이를 이제 순서를 맞추는 프리텍스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와 같이 1, 2, 3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이제 1의 어떤 1의 값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잘못 맞출 경우에는 배드로 해서 마이너스 1로 해서 값을 주게 되는 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인스턴스 컨트래스티브 디스크라미네이션 프리텍스트가 되는데, 이제 전체 샘플 전체로 보는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적용 데이터는 이제 EEG 데이터가 되는데, 이 EEG 데이터는 노이즈가 많고 해석이 좀 어려워서 머신러닝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인데, 심지어 공개된 데이터 셋들은 많이 있지만 이 데이터도 각각 이제 채널 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한 비율도 다르고, 그 다음에 탐지했던 센서 존도 다른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잘 정제를 했는데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 사용한 프리텍스트는 인스턴스의 이제 디스크라미네이션을 위해서 이미지 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심클리어라는 대표적인 대조학습을 사용을 했고요. 샘플 전체에 대한 차이를 학습을 함으로 분류에만 적합하게 되는 사전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이제 EEG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처리 및 EEG에 적합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채널 차분 조합으로 해서 3개의 채널이라고 하면 3 곱하기 2 해서 6개의 개수로 늘려서 샘플 효율을 증대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에서 자주 사용되는 메디컬 태스크가 있는데, 그걸 3개에 대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얻었다라는 걸 예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좀 신선했던 것은 서로 출처가 다른 6가지의 데이터셋을 하나의 모델의 사전 학습을 해서 성능을 많이 향상시켰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채널 차분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 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3개의 채널이 차분 데이터를 이용해서 6개의 데이터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6가지의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랜덤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계속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어그멘테이션을 통과한 벡터는 유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로 가깝게 학습을 하게끔 하는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6가지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테스트를 했을 때
다 사용한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차분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좋은 성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조 모듈을 사용한 것이 가장 좋다라는 어블레이션 테스트도 같이 첨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STCC라는 이제 논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논문은 인스턴스 단위를 이제 서브 샘플로 단위로 보고 나서 이제 학습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좀 EEG 뇌파 데이터를 좀 많이 다뤘는데요. 이 EEG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 시리얼 데이터에 좀 적합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리고 순차성과 의미 관점의 대조학습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시계열 대조학습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공 방법,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도학습 성능 중에서도 지도학습 대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이제 일부 데이터셋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계열 데이터 특성상 이 부분이 좀 신선했는데요. 같은 데이터에서 두 개의 다른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나온 것을 이제 보통 파지티브 샘플이라고 해서 유사하다라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과연 같은 샘플로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좀 의문을 가지고 해당 논문에서는 그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어그멘테이션으로 해서 지터와 스케일링을 해서 노이즈와 스케일링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 강한 어그멘테이션으로 해서 퍼뮤테이션을 주고 그다음 노이즈를 주는 식으로 해서 두 가지의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고정을 해서 파지티브 샘플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급되는 것은 파라미터를 데이터셋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고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위크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같은 타임 시리즈에서 데이터에서 뽑아서 피처를 뽑은 다음에 각각 인코더를 통과를 시키는데, 인코더 구조는 이제 컨브 1D와 매치놈, 맥스풀, 멜루로 구성된 레이어를 3장을 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분 샘플을 취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과해서 나온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을 해서 나온 벡터가 미래 시점에 벡터를 잘 예측하게끔 하는 템포럴 컨트래스팅 대조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온 데이터들이 서로 유사하게끔, 파지티브 샘플은 유사하도록 시뮬레이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컨텍추얼 컨트래스팅 모듈을 진행을 해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 실험 결과는 샘플이 이제 적은 비율에서도 강화학습, 지도학습 대비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도 이 템포럴 컨트래스팅 모듈과 컨텍추얼 컨트래스팅 모듈이 없었을 때 성능 저하를 보여주면서 이 모듈의 효과성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임 스탬프 레벨로 인스턴스 컨스트럭티브 디스크라미네이션 프리텍스를 수행한 논문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모델 아키텍처는 데이터 가공 방법과 그다음 인코더 구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 가공 쪽을 이제 살펴보면요. 우선 이 대조학습에서는 이 파지티브 샘플 정의는 매우 중요한데요.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기합니다. 그래서 서브 시리즈 컨시턴시라는 파지티브 샘플 정의는요, 한 샘플에서 부분 샘플링된 세그멘트를 서로 컨텍스트가 일치하다고 보는데, 이 예시는 아래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샘플링을 했을 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렇게 중간에 튀는 부분이 녹색 쪽으로 해서 샘플이 잡히고, 노란색 샘플이 이 녹색 샘플에 파지티브 샘플로 모였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샘플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사한가라는 이제 발레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템포럴 컨시스턴시라는 사례도 보면 이
유사한 거리가 가까운 서브 샘플끼리는 서로 유사해야 된다라는 건데, 왼쪽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갑자기 튀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 서로 포지티브 페어로 묶이게 되면 이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컨시스턴시라고 또 있지만, 이 자체도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순열 조합 등의 다양한 변형을 통과를 했을 경우 컨센서스가 유지된다라는 건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세 가지의 포지티브 샘플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컨텍추얼 컨시스턴시 개념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특성의 중요한 점인 이제 이 X축에 대한 변경을 없게 하고, 각각 이 타임 스탬프마다 강건한 학습된 피처를 향상시키도록 이제 유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 불변한 피처를 배우게 하고 이걸 학습하는 중간에 붕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타임 스탬프 마스킹과 랜덤 크로핑을 이제 둘 다 이제 학습 단계에서만 적용을 하는데, 이걸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이제 타임스탬프의 인베딩 벡터를 이 어그멘테이션을 각각을 취해서 포지티브 샘플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레벨로 해서 마스킹을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입력 데이터에 크로핑 적용을 해서 새로운 컨텍스트를 생성을 해서 대조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 중간 부분, 이제 겹치는 부분이 되겠고요. 타임스탬프 마스킹을 해가지고 타임스탬프 단위로 해서 베르누이 분표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0.5 이하면은 마스킹을 안 하고 0.5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해가지고 마스크를 다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랜덤 크로핑이라고 해서 샘플을 이제 이 겹치게끔 만들어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생기도록 해서 이 대조 학습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가공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코더 학습 방법인데요. 인코더는 이제 3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와 타임스탬프 마스킹 모듈, 다일레이트 컨버션인데, 각각 설명드리면 우선은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는 잠재 벡터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마스킹 모듈은 이제 그 랜덤 선택된 타임스탬프들의 이제 마스킹을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인풋 프로젝션을 해서 잠재 벡터 상에서 마스킹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단순하게 원래 데이터에 이제 마스킹 토큰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논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과를 할 때 10개 이제 레디 듀얼 블럭을 통과해서 각 타임스탬프의 컨텍스트 피처를 얻게 사용을 하고, 여기서 다일레이션 파라메타를 각 층이 깊어질수록 2의 1승씩 파라미터를 높여가면서 리셉티브 필드를 높여서 벡터가 마지막에 피처가 그 전역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도록 인코더를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하이라키컬 컨세레티브 로스를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스케일에서 좋은 피처를 이제 뽑기 위해서 이 계층 구조를 이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차원에 따라서 맥스 플링을 적용해서 2배씩 늘려가면서 매 번 이제 시간, 이 타임 축과 그 다음에 인스턴트 축 간의 대조 학습을 타임 스탬프 기준으로 해서 대조 학습을 하는데, 첫 번째 층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학습한다고 하면 이제 맥스풀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더 리셉티브가 넓어지면서 좀 더 글로벌, 아래가 이제 로컬이라고 하면 점점 더 넓은 리셉티브를 포함하는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템포럴 컨트레스트와 그 다음에 인스턴스 컨트레스트 대조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학습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로스는
템포럴 컨트라스트는 식이 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간 컨트라스트 학습하는 것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해서 이 로스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지금 예시로는 3개의 층이 있는데 3개 층의 타임 주가, 그 다음에 인스턴스의 모든 그 로스를 다 합산해서 토탈 로스를 구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학습으로 해서 이제 분류 태스크에 적용한 결과에 이 UCR 데이터셋은 125개 데이터셋에서 평균 2.4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인 UA 데이터셋은 29개의 데이터셋에서 평균 3.0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각 모듈의 필요성을 입증해서 컨트라스트에 대한 각각의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와, 그 다음에 크로핑과 마스킹 해서 데이터 가공한 부분도 실제로 다 테스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도 지터, 스케일, 퍼뮤테이션을 사용한 거에 대한 것도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타임스탬프 레벨로 피처가 정말 잘 생성됐는지를 시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C1을 보시면은 이 중간에 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튀는 부분에 따라서 데이터 부분이 좀 이 타임스탬프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서 피처가 레벨까지 잘 생성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인포머하고 TCN이라고 해서 제일 성능이 잘 나온 리그레션 쪽의 태스크 모델인데, 그 모델에 대한 거를 예측에 대한 포캐스팅에 대한 시각화를 한 것인데, 이 인포머 T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트렌드와 그 다음에 계절성에 대한 것을 잘 포착을 못하지만, 이제 해당 논문의 모델은 이 TS2백은 계절성과 그 다음에 트렌드를 잘 예측한다라고 해서 시각화한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웠던 것은 단별량과 다별량 데이터 모두에서 인포머, 엠비트 같이 지도학습에서 아주 잘 돼서 사용하고 있는 이 리그레이션 태스크에서도 더 성능이 향상이 되는 표현학습 결과를 얻었다라는 점에서 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TS2 100이라는 논문은 어떤 도메인이나 특성의 어떤 데이터 특성에 상관없이 가변 길이의 시계열 데이터를 잘 추출하는 보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타임스탬프 단위로 해서 어떤 인스턴스 간, 그 다음에 시간 타임스탬프 간의 그 차이를 각각의 대조학습을 통해서 타임스탬프의 레벨의 특징까지 잘 추출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추출된 것은 국소적인 부분부터 전역적인 특징을 잘 타임스탬프 단위의 특징 벡터에 녹였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 탐지에도 사용이 잘 되고 분류 예측 등 다양한 사후 학습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계열 데이터 특성을 이제 위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강건한 이제 컨텍스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싱 데이터가 있음에도 강건한 성능을 보인 점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컴퓨터나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NLP 쪽에서 국한되어서 사용돼 온다고 생각했던 이 표현학습들이 시계열 데이터에도 이제 많은 레퍼런스가 좀 생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시계열 데이터 특성이 까다롭고 그리고 복잡해서 좀 이렇게 적용이 어렵지만 쉽고 범용적인 이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고 했지만, 여전히 좀 아직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가 되고, 최근에는 이 TS2 100 논문처럼 타임스탬프 실험까지의 특징을 잘 찾아내서 학습을 하는 모델이 등장하고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점은 참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세미나 자료에 사용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